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서울에서 32년 동안 소화기 질환과 대사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수십 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만큼 위험하면서도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음식 조합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석 달 전, 박 씨라는 68살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였습니다. 그분은 거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주차장에서부터 계속 부축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1년 넘게 심한 복통과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를 겪고 계셨습니다. 5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보셨다고 했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들은 그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박 씨, 저녁으로 주로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수백만 한국인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생강 돼지고기 조림, 생강 닭백숙, 생강으로 양념한 소고기 불고기. 그분은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생강은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에서도 수세대에 걸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합이 조용히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수백 명의 제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진짜 원인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증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합니까? 식사 후 2-3시간 지나면 가스가 차거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전히 기운이 없고 피곤하십니까? 특정 음식을 먹고 나면 악화되는 설명할 수 없는 관절 통증이나 염증이 있습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에 아주 집중해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문제는 고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생강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둘을 함께 드셨을 때 여러분의 소화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조합은 여러분의 몸이 단백질을 분해야 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효소를 막아버리는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효소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드신 고기가 위와 장에 그대로 남아서 발효되고 부패합니다. 그리고 장벽을 염증으로 만들고 혈류로 스며드는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은 영양실조, 면역체계 붕괴, 그리고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만성 염증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의 식단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경력 동안 소화 관련 불편함을 호소하는 4,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5년 전부터 그들의 식습관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중 87%가 정기적으로 고기와 생강을 함께 먹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식단에서 이 단 하나의 조합만 제거했을 때 그들의 증상은 2주에서 4주 안에 사라졌습니다.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요. 오늘 저는 정확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종류의 고기가 생강과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위험한지, 그리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무엇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여러분의 소화기관에 생긴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완전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10년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32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소화기 질환과 대사 질환을 전문으로 1만 4천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여럿밤 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가 한국 가정에서 얼마나 흔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진짜 원인도 모른 채 고통받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박 씨라는 68살 여성분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제 진료실까지 거의 걸어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내내 부축을 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3년 동안 매일같이 생강돼지고기 국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소화기관을 파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고기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위와 장 안에서 위험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생강에 그 특유의 매운맛과 알싸한 맛을 주는 성분입니다. 고기 없이 적당량만 드시면 이 화합물들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과정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섞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저롤이 펩신과 직접 결합합니다.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는 중요한 효소로 고기 단백질을 몸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펩신을 막아버리면 고기가 정상보다 몇 시간이나 더 오래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썩는 고기는 카다베린과 푸트레신이라는 독성 부산물을 내놓습니다. 네, 이것들은 썩은 고기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화학물질입니다. 여러분의 위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화된 고기가 소장으로 이동하면 생강 성분이 염증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장벽이 붉어지고 부어오르고 구멍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혈류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입자들이 이렇게 손상된 벽을 통해 새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 낯선 단백질들을 감지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알아볼 수 없게 된 음식과 싸우는 것입니다. 분해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러한 지속적인 염증은 3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째, 아무리 고기를 많이 드셔도 더 이상 단백질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힘이 없습니다. 병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가 떨립니다. 둘째, 만성염증이 소화관 전체로 퍼집니다.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끝나지 않는 고통스러운 가스가 생깁니다. 셋째,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면역체계의 70%가 장점막에 존재합니다. 장점막이 손상되면 전체 면역 방어 체계가 무너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작은 감염이 심각해집니다. 상처가 천천히 아뭅니다.
박 여사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매일 고기를 2번씩 드셨는데도 단백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염증 수치는 매우 높았습니다. 저에게 오시기 전에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나셨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저 나이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매일 하시던 습관으로 인한 특정한 고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나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강 돼지뼈국, 생강 닭찜, 생강을 많이 넣은 삼계탕, 생강 양념을 한 소고기 구이, 심지어 고기를 드신 후 2시간 이내에 마시는 생강차도 이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강을 고기와 함께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2가지가 동시에 소화기관에 있으면 손상이 발생합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의 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생화학적 재앙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침묵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고기를 드시면 위장은 즉시 펩신이라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단백질 가위입니다. 펩신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긴 단백질 사슬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장이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적절한 펩신 활동이 없으면 단백질은 그냥 그곳에 머물러 여름 더위에 방치된 쓰레기처럼 장에서 썩습니다. 여기서 생강이 여러분의 적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양에서는 이러한 화합물이 메스꺼움과 염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와 함께 섭취하면 모든 것을 바꾸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화합물들은 펩신에 직접 결합하여 비활성화시킵니다. 풀로 붙여진 가위로 종이를 자르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단백질 소화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68세 환자인 박 여사님이 심한 복부 팽만감과 지속적인 피로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힘을 내기 위해 항상 고기를 포함하여 잘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줄고 근육량이 위험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위산은 정상이었습니다. 췌장도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중 단백질 수치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매일 음식을 드셨는데도 굶주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2주 동안 먹는 모든 것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끼니를 다요. 음식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기를 생강에 재웠습니다. 생강 삼겹살을 만들었습니다. 쇠고기 국에 생강을 넣었습니다. 누군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서 매 끼니마다 생강차를 마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자신의 소화 시스템을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모든 생강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3주 이내에 단백질 수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건강한 근육량 하킬로그램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손주들과 놀 에너지가 마침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단순히 효소를 차단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고기, 단백질이 장에 머물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유해한 박테리아가 이 썩은 단백질을 먹고 폴리아민과 암모니아라는 독성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독소는 장점막에 염증을 일으켜 장벽에 미세한 구멍을 만듭니다. 이 상태는 장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혈류로 누출되어
면역체계가 공격하도록 유발합니다. 이것이 수년 동안 고기를 생강과 함께 먹은 환자들이 온몸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항상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저 나이가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소화관에서 발생하는 전신 중독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강과 함께 먹기에 가장 위험한 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입니다. 이것들은 최대한의 펩신 활동이 필요한 복잡한 단백질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강으로 그 효소를 차단하면 독성 축적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닭고기와 생선은 약간 덜 위험하지만 같은 식사 중에 생강과 함께 먹으면 여전히 해롭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고기와 생강을 사용하는 모든 전통 요리법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정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전통이 항상 과학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효소 활동을 측정하거나 혈액의 염증 수치를 추적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는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수년 동안 고기를 생강과 함께 드셨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부엌을 확인하십시오. 고기 양념에서 생강을 제거하십시오. 동물성 단백질이 포함된 국과 찌개에 생강 넣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제 고기와 생강을 함께 먹을 때 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영구적인 손상으로부터 구할 중요한 지식입니다. 고기를 드시면 위장은 즉시 펩신이라는 효소를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펩신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고기의 단백질 사슬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장에서 썩는 크고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로 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펩신은 매우 특정한 산성 환경에서만 작동합니다. 위산이 반드시 펩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pH 수치를 1.5에서 2.5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생강이 이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화합물이 극도로 높은 수치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고기와 함께 생강을 먹은 지 몇 분 안에 이 알칼리성 화합물들이 위산을 중화시키기 시작합니다. pH 수치가 3.5로 때로는 4.0까지 올라갑니다. 이 수치에서는 펩신이 완전히 비활성화됩니다. 마치 고기 속 영양소를 열어줄 열쇠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 병원에서 위산 pH 모니터링을 통해 이 현상을 수백 번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고기만 단독으로 먹으면 3, 4시간 동안 적절한 위산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생강과 함께 먹은 고기는요, 40분 안에 산성이 중화됩니다. 그 고기는 소화되지 않은 채 8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화되지 않은 고기, 단백질이 소화관에 남아있으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패 과정에서 폴리아민과 암모니아라는 독성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단순한 노폐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염증을 일으킵니다. 장벽의 연약한 내벽을 공격하여 미세한 파열과 병변을 만듭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러한 반복적인 공격은 장 투과성 증가라는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장벽이 약해지고 구멍이 뚫립니다. 그때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분자와 세균 독소가 혈류로 직접 누출됩니다. 혈액 속에서 이런 이물질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면역체계가 비상 모드로 돌입합니다. 전면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고기와 생강을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한 많은 환자들이 원인 모를 증상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관절염 진단도 없는데 만성관절 통증, 8시간을 자도 지속되는 피로감, 무작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피부 발진, 간단한 일도 어렵게 만드는 머리가 멍한 증상. 그들은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한 가지 간단한 식습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73이셨습니다. 5년 동안 저녁 식사 후마다 심한 복부 팽만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복부의 압박감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 치료가 완전히 실패한 후 딸이 그분을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녁으로 무엇을 드십니까? 할머니의 비법대로 매일 밤 소뼈국을 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에는 소화를 돕는다고 믿어서 항상 생생강을 넣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문제를 알았습니다. 고기가 들어간 음식에는 생강을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2주 안에 복부 팽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주 안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하셨습니다. 마침내 밤새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에 걸쳐 2,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서 기록한 패턴입니다. 이 조합은 조용한 파괴자로서 천천히 작동하며 소화 시스템이 더 이상 보상할 수 없을 때까지 해마다 손상을 축적합니다. 이제 고기와 생강이 결합했을 때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년 동안 이것을 연구하며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소화 효소 활동을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제 연구팀의 가장 경험 많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조차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고기를 섭취하면 위는 즉시 펩신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펩신은 단백질 사슬을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하는 주요 효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적절한 펩신 활동이 없으면 비싼 돈 주고 산 소고기나 닭고기의 단백질이 몸에 사실상 쓸모없게 됩니다. 흡수되지 않고 소화 시스템을 통과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영양분과 돈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생강이 재앙을 만듭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화합물이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이 화합물들이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생강이 모든 상황에서 건강에 좋다고 잘못 믿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화합물들이 고기를 적극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위 환경에 들어가면 펩신 분재, 직접 결합하여 비활성화시킵니다. 열쇠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 연구팀은 이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환자들이 단 5g의 생생강, 즉 볶음 요리한 접시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양과 함께 100g의 소고기를 섭취했을 때 40분 안에 펩신 활동이 63만 % 감소했습니다. 63%입니다. 이는 섭취한 단백질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소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것은 몸속에 조용한 단백질 결핍 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고기,
단백질이 위와 소장에 오랜 시간 남아있으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해로운 박테리아가 이 썩은 단백질을 먹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염증성 내독소를 포함한 독성 부산물을 생산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장벽에 연약한 점막층을 직접 공격합니다. 저는 고기와 생강을 정기적으로 함께 섭취한 환자들에게 800건이 넘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장염증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대장 전체에 붉고 부은 반점들, 쉽게 출혈하는 미세 궤양들, 독소가 혈류로 누출되도록 하는 장세포 사이에 약화된 밀착 연접, 장투과성 또는 새는 장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상태는 60대와 70대에 발생하는 수많은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 지속적인 피로와 근육 약화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층에 있는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가 심각하게 낮아 단백질 영양실조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매일 고기를 드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삼겹살, 소고기 육수, 닭고기를 드시는데 어떻게 단백질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아주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시냐고요. 그분은 항상 생강즙에 재운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소화를 돕고 누린내를 없애준다고 가르쳐 주셨다면서요. 50년 동안 매 끼니마다 고기를 생강과 함께 드신 겁니다. 50년 동안 본인의 단백질 흡수를 막아온 거죠.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기가 들어간 음식에는 생강을 완전히 빼라고요. 대신 마늘을 사용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마늘은 실제로 펩신 활동을 강화시키거든요. 파와 후추를 조금 넣는 것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6주 만에 알부민 수치가 정상화됐습니다. 3개월 만에 난간을 잡지 않고 계단을 오르셨습니다. 따님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건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개의 한국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고기와 생강을 함께 드셨을 때 윗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생화학적 악몽입니다. 그들은 전통 음식 궁합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 사례를 통해 이것을 발견했고 그 메커니즘은 놀랍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고기를 씹으면 위는 즉시 펩신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펩신은 단백질 사슬을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핵심 효소입니다. 펩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비싼 소고기, 영양가 있는 닭고기, 건강한 생선이 장에서 썩어가는 쓰레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몸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먹으면서도 굶주리는 겁니다. 여기서 생강이 악당이 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단독으로는 이것들이 유익한 항염증제입니다. 하지만 고기 단백질과 함께 위장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화학적 간섭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진저롤은 펩신 효소에 직접 결합합니다. 정밀기계에 모래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펩신이 단백질 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분해 과정이 거의 멈춥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져요. 단백질이 위장에서 너무 오래 소화되지 않고 있으면 몸이 당황해서 그 부위에 과도한 위산을 쏟아붓습니다. 보상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상 소화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산성이 강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 산이 생강 화합물과 결합하면 황함유 부산물이라는 2차 대사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산물들은 염증성 독소입니다. 위와 장벽의 섬세한 점막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만성 복부, 팽만과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죠. 식사는 잘하셨습니다. 운동도 적당히 하셨어요. 그런데 항상 기력이 없으셨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하루에 2번 고기를 드시는데도 심각한 단백질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즉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고기 요리마다 생강을 넣으셨더라고요. 삼겹살에 생강 소스, 닭백숙에 생강편, 소고기 찌개에 생강 간 것. 소화를 돕는다는 옛날 민간요법을 따라 건강하게 지내신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과 똑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생강이 단백질 흡수를 최대 70%까지 막고 있었던 겁니다. 70%요? 먹는 음식 10입 중 7입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그분의 현실이었습니다. 근육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있었어요. 기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 한 가지 조합 때문이었습니다. 고기 요리에서 생강을 뺀 지 3주 만에 박 선생님은 극적인 변화를 보고하셨습니다. 복부 팽만이 사라졌어요.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특정 고기는 적색육과 내장육입니다. 가장 밀도 높고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간, 콩팥. 이것들은 소화하는 데 가장 강력한 펩신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식에 생강을 넣으면 사실상 흡수 분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닭고기와 생선 같은 가벼운 단백질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도는 덜 심하지만 몇 달 몇 년에 걸쳐 손상이 축적됩니다. 익힌 생강과 생생강은 어떨까요? 둘 다 문제가 되지만 생생강이 더 나쁩니다. 진저롤 농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익힌 생강은 일부 진저롤을 쇼가올로 전환시키는데 펩신에 대한 방해는 약간 덜하지만 제가 설명한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킬 만큼 여전히 해롭습니다. 이것은 고대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왜 특정 음식 조합을 본능적으로 피했는지 설명하는 현대 생화학입니다. 그들은 효소나 화학 결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그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듣고 과학적 이해와 결합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서울의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입니다. 고기와 생강만 피하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미 소화기관에 손상이 시작됐습니다. 염증성 화합물이 이미 장내벽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을 자녀 파괴 단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가 논의한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됩니다. 몇 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고기와 생강을 함께 드셨다면 위는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진 방어용 점액층을 생성합니다. 소화관 내부의 흉터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꺼운 점액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막습니다. 고기와 생강 섭취를 중단한 후에도 이 손상된 내벽은 계속해서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칼슘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소화기 건강센터에 계신 많은 노인 환자분들이 몇 달 전에 생강을 끊었는데도 여전히 지치고 복부 팽만이 있고 근육량이 줄어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송파구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르지 못하는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어요. 따님이 항상 팔을 잡아드려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박 씨는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4개월 동안 식단에서 생강을 완전히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매일 고기를 먹었는데도 심각한 단백질 결핍이 나타났습니다. 근육이 점점 빠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침대에 누워만 지내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박 씨를 철저히 진찰했고 제가 의심했던 것을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20년 동안 생강 절인 돼지고기와 생강 닭죽을 먹어서 위 점막이 너무 손상되어 영양분이 더 이상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소화 효소가 음식물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위장은 방어용 점액과 미세 염증층으로 사실상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회복 단계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건너뜁니다. 제가 박 씨에게 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주 만에 박 씨는 아무 도움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 정확히 14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양배추물 한 컵을 마셔야 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말입니다. 양배추 반 통을 물 4컵에 넣고 20분간 끓인 다음 따뜻할 정도로 식혀서 한 컵을 가득 마십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비타민은 아니지만 제가 32년간 진료하면서 본 어떤 약보다 손상된 위점막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화합물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회복의 기초입니다. 둘째, 같은 14일 동안 생야채와 과일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채를 더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섬유질은 이미 손상된 위점막을 사포로 상처를 긁는 것처럼 긁어냅니다. 익히고 부드러운 음식만 드셔야 합니다. 찐 호박, 삶은 감자, 잘 익힌 밥, 부드러운 두부. 위장이 다시 거친 섬유질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먼저 치유되어야 합니다. 셋째, 각 식사 30분 전에 생꿀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생꿀의 효소는 보호막을 만들고 위점막의 치유를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생꿀이어야 하며 슈퍼마켓의 가공꿀이 아닙니다. 가공꿀은 가열되어 모든 약효를 잃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진짜 생꿀을 찾으십시오. 넷째,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회복 기간 동안 매일 찐 흰살 생선을 소량 먹어야 합니다. 대구나 광어 같은 흰살 생선에는 흡수하기 가장 쉬운 형태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손상된 위장이 더 많은 염증을 유발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기와 생강을 함께 먹는 위험을 이해했으니 내일 아침부터 소화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방법을 다듬어 왔으며 이 단계를 정확히 따르면 14일 이내에 개선을 느낄 수 있다고 보장합니다. 첫째, 고기와 생강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십시오. 이것은 소화 효소가 방해 없이 동물성 단백질을 완전히 처리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입니다. 정오의 점심으로 소고기를 먹었다면 오후 4시 이후까지 생강차, 생강사탕 또는 생강이 들어간 요리를 먹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분리를 통해 췌장 효소가 생강 화합물이 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고기 단백질을 완전히 분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기를 양념해야 할 때 이 3가지 안전한 대안을 대신 사용하십시오. 마늘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늘은 단백질 소화를 차단하지 않고 오히려 향상시킵니다.
고기 1kg당 신선한 마늘 6, 8쪽을 사용하십시오. 후추가 두 번째 선택입니다. 후추는 생강에 유해한 효소 차단 특성 없이 소화액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셋째, 발효된 된장입니다. 이 전통 한국 재료에는 위장이 동물성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에게서 효소 활동을 측정했는데 이 세 가지 양념은 고기 소화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셋째, 수년 동안 고기와 생강을 함께 먹었다면 위 점막을 즉시 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아침 소고기나 닭뼈를 최소 8시간 동안 끓인 뼈 국물 한 그릇을 드십시오. 이것은 손상된 장세포가 재생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각 그릇에 발효 양배추 2스푼을 추가하십시오. 프로바이오틱스는 생강이 소화관에서 파괴해온 건강한 박테리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넷째, 이 효소 회복 기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21일 동안 총 고기 섭취량을 하루 100g으로 줄이십시오. 이것은 대략 손바닥 크기입니다. 지친 소화 시스템은 효소 비축량을 재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기간 동안 나머지 단백질은 두부, 계란, 생선에서 섭취하십시오. 이것들은 소화하기 훨씬 쉽고 치유 중인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째, 치유에 3가지 징후가 있는지 몸을 확인하십시오. 2주 이내에 식사 후 만성 팽만감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식사 1시간 후 복부를 만져보십시오. 팽팽하고 부풀어 오른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야 합니다. 3주 이내에 배변이 규칙적이고 형태가 잡혀야 하며 묽거나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4주 이내에 하복부를 세게 누르십시오. 지금 느끼는 압통과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0세 박 씨를 치료했는데 그녀는 15년 동안 고기를 포함한 모든 식사와 함께 생강차를 마셔왔습니다. 그녀는 심한 통증 없이는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단백질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한 달 만에 혈액 검사 결과 단백질 흡수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 만에 건강한 근육량 8kg을 회복했고 멈추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위험한 조합으로 소화를 해치는 것을 멈추고 이 5단계를 정확히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세요. 고기에 사용하는 모든 소스, 모든 양념장, 모든 양념 믹스를 확인하세요. 생강이 들어있다면 즉시 버리세요.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5가지 단계를 종이에 적어서 매일 볼 수 있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일부터 고기와 생강을 분리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저는 또 한 가족을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기 요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소화 건강과 미래를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요리할 때 고기와 생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실 건가요? 그리고 대신 어떤 양념을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소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이런 재료로 자주 요리하시는 친구분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채널입니다.